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7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0.8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해도 유럽 증시는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반면 유럽 증시는 어제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도 보시면은 유럽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증시는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외국인의 1조 3천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250도 돌파했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상승하는데 왜 내 종목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수가 올라서 상당히 좋긴 한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서 상당히 피를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과 하락 종목이 있는데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과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유럽 증시와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으니까 내일도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4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제 플러스였거든요. 자, 어제 올린 영상만 보셔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우리 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 오히려 다우지수는 시초가부터서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장 초반에는 잠깐 부진했다가 중후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0.43% 상승을 했고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1.6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 최근에 어떤 뉴스로 조정이 있었죠? 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뉴스 때문에 이틀 동안 다우와 나스닥이 조정이 왔었는데 지난번에는 홍콩 보안법 뉴스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사관 폐쇄 문제 때문에 약 이틀간 다우와 나스닥이 조정이 왔는데 어제는 과연 다우와 나스닥이 무슨 뉴스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딛고 상승을 했을까요? 뉴스는 그다지 다른 건 없습니다. 또 똑같은 뉴스죠. 첫 번째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에서 7월 말에 3상 백신이 진행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는 2달 전부터 나온 뉴스고 매번 똑같은 뉴스입니다. 49명의 확진자 중에서 전원이 항체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3만 명을 대상으로 3상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뉴스죠. 똑같은 뉴스가 그냥 한 번 더 나온 건데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바로 어제 시간 외부터서 약 11%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종가는 플러스 9.15%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모더나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5월 18일. 5월 18일 날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대주주들이 전부 매도를 했고 그 뒤로 모더나의 주가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주가가 오르자마자 대주주만 매도한 게 아니라 이 대주주들은 우리 럼프 형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뉴스 자체가 조작된 게 아니냐. 왜? 우리 럼프 형은 11월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빨리 백신 뉴스를 내보낸 다음에 경제활동 재개를 해서 민심을 얻어 재선에 복귀를 하려는 그런 조작이 아니냐. 의구심을 표현하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뉴스가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이때도 상승하고 이때도 상승하고 지금도 상승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화이자 뉴스까지 나왔어요. 화이자도 백신 3차 임상을 개시를 한다. 요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원래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그런데 화이자의 주가는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어제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됐습니다. 종가 마이너스 0.32%.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아니 지금 정말 웃긴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백신 뉴스가 나오면은 달러가 원래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가 다시 1200원대에 돌입을 했어요. 미중 무역 협상 뉴스가 나오면은 보통 달러 값이 올라야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달러가 1200원이 붕괴가 됐고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1200원을 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역사상 금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비안전자산인 주식이 두 개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불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악재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도 코다리 싣고 양성 판정이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원래 시장이 좀 흔들리기 마련인데 오늘 아침부터서 지금까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고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다리19 바이러스 재확산과 미중 무역 협상이 마찰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에 아주 크게 반응하면서 한국만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아시아 증시를 보셔도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한국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6%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 혼자서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얘 하나 가지고 그냥 시총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8,6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1%대 상승이 나오다가 종가는 그냥 꼬그라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두 주식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체 어떤 호재 뉴스가 있길래 이렇게 상승한 걸까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어제 올린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이랑 협업을 할지 모른다라는 찌라시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삼성전자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정말 웃기죠. 미중 무역전쟁 벌써 2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이 반사이익을 거둔다고? 내용을 즉슨 이제 외국에서는 화웨이를 사용 안 할 것이고 삼성은 오히려 5G 서비스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거둬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화웨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잡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적 뉴스였습니다. 일단은 수급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몰빵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3조라는 어마어마한 수량을 매수를 했는데 7년 만에 하루 최대 매수량입니다.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코스피가 1800에 도달했을 거나 혹은 1900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많이 사는 모습이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1조 원 이상 매수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1조 원가량 매수한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건 옵션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새삼스럽지 않아요. 외국인이 갑자기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 한국 증시가 더 위로 날아가고 상승할까?
지수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코스피 지수가 2600을 갔을 때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만 계속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서 9만원대까지 올리면서 그냥 코스피를 2400까지 올렸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뭐 이건 지금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언택트 관련 주식을 쭉 올리면서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자, 아마존 말고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실적이 나오면은 나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계속 내리다가 어제 1.54% 상승이 나왔고,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에 어제 1.95%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종가는 플러스 1.41%로 마감되는데, 언택트 말고 테슬라도 어제 주가가 장난 아니었죠. 어제 테슬라는 8%나 또 상승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상승하니까 삼성전기 오늘 4%대 상승, 에코프로도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됐고, 캠시스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우리산업홀딩스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실적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얘도 별로 안 움직이는데, 자, 여러분 지금 구글이라던가 혹은 페이스북 이렇게 언택트 관련 회사들의 실적을 한번 보죠. 걔네들이 실적이 나온다면 오른다? 그럼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걔네가 실적이 나오는데 꼬그라진다? 그럼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큰일 났죠.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해서 몰려있는 게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존이라던가 페이스북의 눈치를 살살 보고 있다가 쟤네가 오르네 하면 우리나라의 언택트 관련주도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도 잘 체크를 하시고, 자, 오늘부터서 이제 FOMC 회의에 들어가는데 파월 연준 의원장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GDP 발표하기 하루 전에 미국 경제는 아직 암울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지수가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막 마이너스 10%야. 그러면은 갑자기 막 주가가 밑으로 요동을 칠 수 있는데, 아마 또 화이자라던가 모더나라던가 이런 백신 뉴스 혹은 경기 부양책 뉴스를 꺼내면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또 경기 부양책 뉴스는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실업급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지금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일터에 안 나가고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서는 실업수당을 줄이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실업수당을 늘리자 이것 갖다가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발표할 때쯤 나오면서 그쪽으로 아마 시선 돌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잘 살펴보시면은 장중에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10시 반에 갑자기 꺾이면서 내려갔습니다. 이때 만약에 인버스를 탔다면 2%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와, 오늘 진짜 위아래로 정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도 참 피를 봤는데, 막판에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이쪽으로 상승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린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고 플러스 0.83%로 마감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11시 반에 꼬그라지면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장 막판에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샀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자, 외국인은 아까 삼성전자에 그냥 몰빵을 해서 오늘 돈 들어온 모든 자금은 그냥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흥분하면 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게, 파미셀만 보셔도 아시죠? 모더나 뉴스가 나오면은 파미셀은 항상 급등을 해요.
근데 급등하는 게 아침 시초가만 급등을 하죠. 자, 시작부터서 13.68%가 올랐고 장중에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무조건 윗꼬리가 나온 적이 벌써 10번이 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물려 있었다. 그럼 아침 시초가에 그냥 던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AB 프로 바이오라는 종목도 이 모더나 관련주인데 아침에 보세요. 21.55까지 시가가 형성되면서 상승을 했고 종가는 플러스 2%니까 시가에 때리신 분은 마이너스 19% 손실로 마감된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 뉴스는 뜨면은 보유자는 일단 익절 내지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혁신적이고 대단한 백신을 만드는 회사면은 재무제표도 좋아야 되겠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서 상한가가 아니라 한 막 100% 200%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회사면은 전 세계인들이 그냥 원기용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러 가죠. 그리고 또 삼상을 한다고 해도 시판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이 뉴스 갖다가 시간을 질질 끌지 않을까. 7월 말에 임상을 시작한다. 시작했다고 해서 또 뉴스 내고 띄우고 시작하는데 중간 보고를 한다고 해서 또 뉴스 나오고 띄우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했었는데 제약과 바이오주가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죠. 자, 보시면 오늘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내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던 모든 종목들이 아침에 다 상승 중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윗골이 잘 나오고 상한가 못 가고 개인들 꼬시고 던진다. 이런 거 하지 말라. 나도 300만 원 넘게 날렸다. 이거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서린바이오 가다가 제가 300만 원이나 날렸던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데 얘는 진짜 짱구처럼 못 말리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좀 가면서 5.99%나 상승을 하더니 종가는 마이너스 5.28이면 위에서 잡았으면은 10% 손실. 어제 잡았다면은 그냥 다 끝장나요. 얘 움직이면 원래 일신바이오도 움직입니다. 근데 원래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일신바이오가 움직인 다음에 서린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서린이 움직이면 일신이 움직입니다. 둘이 세대 교체가 됐나 봐요. 일신바이오도 웃긴 게 9%까지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0.27%. 계속 이래요. 제약바이오가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고점 뚫을 것처럼 VI가 이런 데 근처에 있단 말이야. VI 뚫을 것처럼 보여놓고 빼버려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9%대라면은 이 위에 호가창에 V자가 하나 보여요. V자. 여기 곧 VI 단기 과열에 걸리니까 들어와라 하면서 꼬셔놓고 촥 빼버리는데 속지 말랬죠. 27%, 28%대가 제일로 무섭다. 무슨 이야기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한가 바로 근처 막 27%, 28% 되면은 위에 상한가 V자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 하지만 거기까지 보여주고 개인들 빨려 들어오면 다 빼버리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의 현실이다. 아니 어떻게 제약바이오가 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부광약품도 보세요. 음봉이고 마이너스 1.68%죠. 근데 장중에 2.19까지 올랐어요. 자, 영진약품도 보세요. 플러스 3.60까지 상승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3.45%. 와, 제약바이오 진짜 잘 꼬신다. 자, 보시면 동성제약 장 초반에는 플러스 2.56까지 꼬셔놓고 다 빼버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5.49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7%.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제약주를 지금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일단은 신일제약과 신풍제약이 최근에 핫했었는데 얘네들이 상한가가 아닌 이번엔 하한가에 때려 맞으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일제약도 그렇고 신풍제약도 그렇고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신일은 오늘 하한가에서 시작을 했고 신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까지 내렸어요. 근데 신풍제약 종가 얼마다? 마이너스 2% 밑에서 잡았으면 플러스 23%였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얘는 시작부터서 플러스 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초가에 잡았으면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맛보는 거예요. 시초가부터서 플러스 7%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2%면 위에서 시초가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손실.
그러니까 영진약품, 부광약품, 그리고 제약주가 아침에 갭이 떴을 때 여러분이 들어간 이유는 신풍제약이 아침에 플러스 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드디어 제약주가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는구나. 우리 빌 게이츠 형이 어제 말했잖아요. 한국바이오 정말 짱입니다. K바이오 화이팅 하면서 친서까지 보내고, 빌 게이츠 형 때문에 엑세스바이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보세요. 와, 또 상한가까지 찍었어. 근데 저기서 들어갔으면 오늘 마이너스 25%로 마감이 됐겠죠. 엑세스바이오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진짜 빌 게이츠 MS 저기 본사 방향으로 매일 아침에 물 떠넣고 절이라도 해야죠. 와, 이거 원래 물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 위에서 구조선 한번 보내줘가지고 이거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SK케미칼도 오늘 잠깐 상승하다 내렸는데, 아유, 진짜 우리 빌 게이츠 형이 정말 큰일을 해냈죠. 자, 그리고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은 오히려 내리는 해지 주식들, 모나미, 신성통상,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건 장중에 찍은 모습인데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모나미, 신성통상. 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와,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자, 어제 이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매매 내역을 올렸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61300의 전량 매도, 신성통상 전량 매도 얼마? 23750원. 자, 어제 신성통상은 이야기를 했죠. 상한가를 못 갈 것 같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인데 다음날 다우와 나스닥 상승해서 그 다음날 한국 코스피 갭 뜨고 시작하면은 얘 갭 안 뜬다고. 자, 상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갭을 먹으려는 거예요. 다음날 갭이 10% 20% 떴을 때 팔려고 하는 그 갭을 먹기 위한 매매법인데, 상따를 얘를 한다고 해도 메리트가 없죠. 왜? 모나미가 장중에 어제 상한가가 10번이나 풀렸단 말이에요. 10번. 그래서 상한가를 제대로 꼭 잠근 다음에 가야 되는데 1등 주자가 상한가가 자주 풀려. 그럼 2등 주자는 상한가가 못 가거나 혹은 그 다음날 갭이 안 뜬다니까요. 어제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가 10번 풀렸어요. 10번.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가 풀린 것 때문에 장중에 굴곡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잘 먹었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근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 보니까 8시 40분에는 신성통상이 이렇게 갭이 떠 있었습니다. 8시 40분이면 뭐냐면은 시간의 거래 시간인데 여러분을 시간으로 꼬시려고 이렇게 일단은 갭을 좀 띄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진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8시 59분까지 기다려야지 시초가 붙어서 뭐 하한가를 갔다 상한가를 갔다 아무 필요 없어요. 장시작 1분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8시 50분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다시 제자리로 복귀를 시켰죠.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 좀 당혹스럽잖아요. 얘 오늘 안 가는 건가? 위로? 얘 오늘 갭 떠야 되는데. 자, 그리고 8시 55분 상황입니다. 오히려 신성통상 마이너스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 이거 보고 야, 어제 잘 팔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반면 모나미는 장 초반부터서 8%대 상승이 나왔어요. 신성통상은 2등주, 1등주는 모나미. 그러면은 신성통상은 갭이 안 뜨고 시작하죠. 갭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이렇게 던진 이유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하면 모나미나 신성통상은 오히려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자, 그리고 아침부터서 삼성전자가 2%대 상승 중이면은 코스피 지수가 그냥 1%대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오히려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은 탈출을 해야 돼요. 장중에 탈출기에 분명히 모나미 좋습니다. 자, 모나미는 오늘 장중에 밑으로 VI가 걸렸어요. 자, 위에서 11% 이상 빠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VI가 걸리는데 오늘 모나미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다가 장중에 다시 빨강색으로 턴을 하고 다시 또 내린 거예요. 모나미가 저 정도 빠지면 신성통상은 볼 것도 없죠. 더 빠집니다. 자, 분명히 1시 21분에 모나미 탈출 기회 줬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나가면은 그건 욕심일 뿐입니다. 분명히 탈출하거나 약손절할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우리 신성통상도 모나미를 따라서 밑에서 10%에서 마이너스 1%대까지 반등이 나왔고,
그때 나갔으면 오히려 오늘 수익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급이 살아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갭이 뜨죠. 그럼 그 다음날 여기에서 지금 사놓은 애들이 다음날 한 3%에서 4% 정도 뛰어놀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시간에서 장난쳐 놓고 3% 4% 갭 띄워놓고 내일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또 상승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돼요. 쭉 빠지고 마감. 자, 유니온 같은 경우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이 안 뜨죠. 자, 왜 갭이 안 뜰까요? 분명히 모나미도 그렇고 신성통상도 그렇고 해지 개념의 주식인데 지수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빨강색. 그러니까 내일 또 타오하고 나스닥이 오를 것 같네. 이 생각에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은 이거 매수해봤자 몇만 주 안 되고 여기 외국인 매수가 살아있다고 해도 얘는 지금 투상을 갖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신용이라던가 미수가 못 들어오고 어느 정도 조정을 줘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또 올라갔었으면은 단일가에 들어가는데 단일가를 못 들어가려고 여기서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찌질찌질 조정을 주다가 뉴스 주고 빵 올라가는 게 여러분의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 전에 막 한국의 코스피가 2300 가거나 위로 날아가면은 얘는 더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매매를 하셨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실현 손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했죠. 이 뜻은 거의 종가 베팅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서 완전히 피를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잠도 못 자고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한 몇억 원어치 산 다음에 잠을 자보세요. 잠이 오나. 자, 만약에 미국의 우리 럼프 형이 코다리 식구 확진 났다? 그러면은 그냥 한국 주식들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억을 베팅하면 마이너스 4천만 원을 찍는 거고 그 다음날에도 막 반대 매매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럼프 형이 코다리 식구에 확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도 하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까 하면서 보시면은 새벽 3시 36분이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비중이 크면 그래요.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적을 경우에는 그냥 500만 원, 600만 원이면 다 날려도 상관이 없는데 억 단위로 베팅을 할 경우에는 저렇게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냥 고수들을 안 그런다고 하는데 고수들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술자리에서는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든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현대차 실적 어닝 쇼크 나와도 지금 막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 실적 좋은데 하락하고 있고 증권주 어제 말했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실적이 2배가 아니에요. 막 10배 이상 났는데도 주가가 그냥 밑으로 꼬그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뭐 매매한 종목 제약주가 아니어도 그냥 왜들이에요. 이게 한 달 동안 매매한 것도 아니에요. 매매한 횟수를 세어보면 한 11번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 이렇게 딱 찍히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뭐 대학생 애들도 막 이번 달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막 이런 거 보니까 시장이 정상이 아닌 거고 제가 정상이 아닌 걸 보여주려고 이걸 좀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은 주식이라던가 뭐 이런 걸 안 찾아다녀요. 왜? 어차피 실적 좋아도 내릴 건데.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기업들의 절반이 뭐야? 80% 이상이 전부 다 코다리 식구 때문에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올 거라서 실적 시즌인데도 매매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설마 신풍이나 신일 따라 들어가신 분 없겠죠? 오늘 막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위로 올라올 때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면서 막 이런 거를 이런 데서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신일은 별로 변형이 없지만 신풍은 진짜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꼬그라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 각도 먹고 막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신일과 신풍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좀 피를 봤어요. 자, 어제 영상 보신 분이 있죠. 이거는 바닥에 닭강정을 쏟아가지고 생긴 이 얼룩인데 아니 여러분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갑자기 싱크대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컵이 깨진 거예요. 장 시작하기 20분 전에. 와, 이 컵이 깨진다는 신호는 둘 중 하나죠. 내가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으면 여자친구하고
나하고 깨져서 헤어진다는 뜻인데 다행히 제가 여자친구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손으로 저 컵을 짚다가 그냥 상처가 나버리고 말았죠. 예, 피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서 피를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불길한 징조라고 느껴지잖아요. 제가 미신은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손금을 봤는데 너는 결혼 못할 팔자다. 연애운은 없고 재산운은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30년 넘게 계속 살면서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한 번도 안 생기는 거 보고 그때 그 점쟁이한테 내가 부적이라도 하나 받았어야 되는데 그 미신을 안 믿어가지고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아침부터서 장시자 가기 20분 전에 저 컵이 깨지고 내가 피를 봤다. 이건 조상님이 뭔가 다잉 메시지, 인터스텔라처럼 뒤에서 다잉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장이 시작되는데 자, 장 시작한 지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9시 28분? 아니, 9시 34분인데, 자, 보시면은 지수가 벌써 코스피가 1.26%가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3천억 원을 샀습니다. 자, 옵션 만기가 아닌 이상은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외국인, 결국에는 오늘 순매수로 남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9시 38분인데 3천억을 샀다. 그러면 장막판에 최소 5천억 원 이상 매수하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근데 기관은 팔고 있지만 그래도 얘네가 더 세니까 이거 코스피 오늘 그냥 이거 한 1, 2%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야,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보니까 뭐야? 하락하는 종목이? 맞네? 거기다가 10시까지 기다려봤어요. 전 원래 11시 반이나 10시 반 매매를 하거든요. 아니 뭐야? 지수는 아까보다 더 올라가는데 거기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로 모든 수급이 다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금이. 그래서 저는 이제 11시 때까지 기다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만 가네. 그럼 재미가 없겠네. 재미가 좀 없고 자, 저는 원래 이번 달 수익금 목표가 2천이었습니다. 왜냐면은 1,000만 원은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와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 비용 해서 한 2천 정도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오버 페이스죠. 오버를 해버려가지고 5천만 원까지 찍혔는데 이거는 뽀록샷이 터진 거예요. 어제 뽀록샷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4일 동안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오늘을 제외하면 4일 동안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저 분명히 중간에 한번 이렇게 손절해서 다시 5천만 원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여러분 억 단위로 매매를 하면은 기본 수수료가 50만 원 이상이에요. 1억이면 한 45에서 50 증권사마다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0% 손실로 시작을 하는데 손절을 쳐야 되잖아. 아까 5,100만 원에서 손절 2번만 수수료 손절 2번만 해도 5천만 원이 깨져요. 나는 저 5천이라는 숫자를 이번 달 지키고 싶어. 왜? 한 달에 5천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하루에 어떻게 1,000만 원을 저기 3번인가 4번을 찍어요. 그런 적은 없어. 이건 장이 미치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딱 7월은 저 정도만 딱 해놓고 저 5천만 원 훼손이 안 되는 내 범위 내로 매매를 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돈을 뺐습니다. 오늘 한 4천만 원 가까이 뺐을 거예요. 이게 1회 이체 한도가 1,500인가 있어가지고 3번인가 나눠가지고 뺐는데 아마 오늘 한 4천만 원 정도를 현금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를 다 해버리잖아요. 억 단위 매수를 다 하면은 내일 돈을 못 뽑아. 내가 투자금을 아까처럼 5천만 원 정도만 넣으면은 하루를 거의 쉬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들 있잖아. 1억이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내일 인출이 가능한데 다 풀베팅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출을 못하기 때문에 인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만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뽑는 것만 수십 번 보여드렸지만 이거 돈 안 뽑으면은 저 수익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심거나 다른 거에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이거 돈 안 쓰면은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는커녕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익 나는 대로 족족 뽑으시고
문제는 이제 종목 선정이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이고 과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신풍, 신일 저런 거 안 손댑니다. 경고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은 뭘 할까 잘 찾아보니까 아시아나라던가 에어부산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항공주인데 갑자기 오르더군요. 근데 항공주에 무슨 호재가 터졌나? 모더나 때문에 항공주가 갑자기 급등한 건가? 백신 기대감에? 그럼 티웨이항공을 딱 보니까 하나도 안 올랐어. 대한항공도 하나도 안 올라. 근데 왜 아시아나만 오를까? 딱 보니까 아시아나를 국유화, 그러니까 대한항공처럼 국가에서 소유를 하겠다, 이런 찌라시가 떠가지고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아시아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떴구나. 그럼 이건 패스. 왜? 이거는 찌라시니까. 자, DPC 보시면 오늘 18,000원대까지 꼬시고 그냥 날라갔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DPC가 빵 하고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이 위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 위에다 걸어놨어.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걸 사려고 오잖아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사고 나서 위에 뚫어버리면은 외국인이 전부 다 올 매도로 잡히고 오늘 개인만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똑똑한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은 이런 데서 그냥 팔고 나갔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DPC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상장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빅히트 상장 예비심사 결과가 이틀 안에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틀 안에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고 들어가겠지만 이 DPC에서는 장내 매도를 50만 주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가주식 50만 주를 10월 21일까지 던지겠소 하니까 주가가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대주주가 다 던져버릴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 사놓은 물량이 있는데 만약에 급등하면은 얘네가 또 던지고 튈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한테 그냥 물량바지만 하고 끝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000원을 뚫을 거다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왜? 이게 지금 수요일 목요일 날 예비심사 청구가 끝난다고 하면 SK바이오팜처럼 덤상 랠리가 가기에는 주가가 너무 무거워요. 상장된 주식이 너무 많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슈 소멸. 자, 이슈 소멸이란 건 뭐냐면은 예비심사가 청구가 되면은 다음에 이제 상장하면은 그 회사를 사지. 뭐할로 얘를 삽니까? SK바이오팜은 특별한 경우고, TUA홀딩스도 마찬가지로 TUA항공 상장 기대감에 7,200원까지 올랐었죠. TUA항공 예비심사 성공 뉴스 나오자마자 빠져서 지금 1,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DPC 최근까지만 해도 3,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3,000원. 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2만원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2만원대까지 와버렸는데 이게 지금 몇 배 오른 거야. 여기서 이미 선반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장됐다 따라 들어가면은 막 2만원 근처까지 막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시고, 막 매매법 배운 애들은 이거 2만원 뚫기 막 돌파 매매한다고 들어갔다가 꼭지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쑥 빠져가지고 역사적 최고 신고가에 물려서 끝나는 배드엔딩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매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무슨 근거로요? 어제 외국인이 팔고 시간에서도 빠지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그럼 샀으면 되는데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제가 원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어제 SF의 반도체 잘 먹었어요. 오늘 SF의 반도체 별로였어요. 보시면 아침에 삼성전자 오르면서 같이 오르더니 쭉 빠지고, ESNS텍 마찬가지로 아침에 잠깐 오르고 꼬그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다? 일단은 억 단위로 베팅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내일 수익금도 출금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을 베팅을 해도 그 퍼센트테이지가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5천만 원 베팅해서 10% 날리죠? 그럼 마이너스 500이잖아요. 근데 럼프 형이 만약에 만약에 무슨 뉴스가 나온다. 코다리 식구 확진됐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베팅해도 1,000만 원 날릴 수 있어. 그래서 싫어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적은 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베팅한다? 아니요. 좋은 방법이 있죠. 자, 바로 ETF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ETF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주가가 오르는 거나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것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곡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ETF 제가 잘못했다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ETF는 여러분 해외 상장 ETF는 꼭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수수료가 없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A라는 ETF에서 수익을 냈고 B라는 ETF에서 손실을 났어. 근데 나는 손실이 더 커.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A에서 큰 수익을 거뒀는데 그 수익이 세금이 막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대요. 나는 계좌가 손실인데 1,0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국세청이 전화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법이 그런데 이거를 둘 다 베팅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버리지에다가 베팅을 해놓고 인버스랑도 같이 베팅을 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럼프 형이 막 뭔가 큰일이 생겼어. 그럼 주가가 확 내려가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게 확 내리고. 근데 두 개가 이어져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0%를 찍으면은 얘는 플러스 20%를 찍습니다. 두 개 이어져 있어요. 근데 비중이 문제죠. 여기다 비중을 더 실으느냐, 여기다 비중을 더 실으느냐. 그거는 이제 장 중 후반에 조금씩 넣는 거예요. 아침에 3, 저녁에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고 그 다음날 또 3 넣고 이렇게 해서 월 말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탔다면은 인버스라던가 이쪽을 손절을 하고 레버리지 쪽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인버스를 손절하고 레버리지에 더 태우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보는데 이 수익률은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1%에서 2% 수익을 본다고 해도 제 원금은 거의 손실이 없고 월말까지 좀 지루할 수는 있으나 일단은 지금 제가 투자금을 좀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ETF에다가 묶어 놓으면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겠죠. 물론 약간 돈은 있어서 저걸로 막 스캘핑 치고 뭐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라는데 한 번도 안 갔어. 매매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장중에 한번 좀 집도 보러 가고 그리고 7월 30일 날은 거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근데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둘 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빨리 이쪽 손절치고 팍 이쪽으로 태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익폭은 작지만 손실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빨리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수익 낼 수 있었어요. 뭐 인버스를 하든 뭘 하든 지수가 2%대 올라갔을 때 2% 올라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막 5% 6% 올라갈 때 여기 59,000원에서 막히고 빠질 때 바로 뭐 인버스를 태워가지고 이쪽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오늘 한 2% 정도 먹었을 텐데 ETF는 절대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잘 나가잖아요. 레버리지 계속 올라. 그럼 이런 데서 샀으면 계속 올랐겠네. 그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짜잘짜잘하게 있으니까 그 변동성 살짝살짝 먹고 나가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ETF 몇 개를 사서 양쪽 포지션을 다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올 때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더 잡아서 수익을 챙기고 나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투자금이 저쪽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비중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도 뭐 그렇게 수익금이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6천, 7천 다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너무 화랑장일 때는 돈 빼고 다시 좀 안정을 찾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귀에서 고름 나오고 입안은 다 헐었고 막 잠도 지금 못 자가지고 막 편두통 오고 난리가 아닌데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저 수익금을 지키는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언택트 관련주의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언택트 관련주의 실적들이 공개가 됩니다. 아마존은 실적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크게 내렸으며 이번 주는 나스닥 기술주 실적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GDP 발표 등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 꼭 뉴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외국인의 1조 3천억 원 코스피 매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2,600을 갔던 날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7천억 원 이상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오히려 그날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크게 내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었죠.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좀 많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 하나 몰빵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죠.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피는 장중에 2,600을 돌파했는데 당시에도 외국인 기관은 7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3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도 2,600을 돌파했고 이제 남은 거는 코스피 3,000이다. 모두가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때. 그 뒤를 기점으로 코스피는 2,600에서 2,300까지 일주일 만에 직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1,900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최악의 2018년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외국인의 1조 3천억 원 순매수는 아직까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라무진님, 스마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라무지님은 후원을 무려 10만원이나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금액은 제 유튜브 하드디스크 구입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